네,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서 부상을 당한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추가 범행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김기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숨어있길래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헤어진 내연녀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던 한 남성은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성은 반드시 헤어진 내연녀를 죽이겠다며 경찰에게 전화까지 걸어 살인 예고까지 했는데요. 사건의 내막은 무엇인지 범행의 시작부터 검거까지 15시간의 기록을 따라가 봤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주택가. 지난 14일 밤 9시 30분쯤 조용하던 골목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에서 또 싸움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부부싸움이 난갑다고 냅다 흔들지 말고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여자가. 비명소리를 따라간 곳에 세워진 차량 주위에는 여기저기 혈흔이 보였고 흉기에 찔린 남녀가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사람은 50살의 김모 씨와 53살의 신모 씨. 차 안에 쓰러져 있던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신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여자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여자분은 사망하고 옆에 쪽에 예산을 치는데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 그런데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12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범행 당일날 저녁 21시 30분에 범행이 발생했고 그리고 23시 15분경에 공중전화를 통해 가지고 용의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45살의 김모 씨, 바로 두 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살해 용의자였습니다. 여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화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수할 의사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건 지 10여 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추가 범행을 예고한 김 씨. 대체 김 씨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어떤 내막이 있었던 걸까요? 서로 어떤 내연의 관계로 잘 알고 있었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작년 6월경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안 만나주니까 거기에 대한 스토커 같은 그런 형태로 직접적으로 계속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헤어진 김 씨와 신 씨. 지난해 특수설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김 씨가 헤어진 신 씨를 찾아갔지만 신 씨는 김 씨를 만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침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주거 침입죄로 고소가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에 출소했는데요. 출소 이후에도 신 씨에게 외면을 당하자 지난 14일 밤 흉기를 들고 신 씨의 가게 앞을 찾아갔다가 그녀는 물론 그녀와 함께 차에서 내리던 남성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달아난 김 씨의 전과가 10여 건에 이르고 성폭행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는 등 10년 넘게 복역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공개 수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행의 성격으로 봤을 때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충분히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15시간 만인 그제 오후 살해 용의자 김 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순간적으로 죽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2차 범행까지 예고했지만 결국 범행 하루 만에 붙잡힌 김 씨. 공개 수배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걸까요? 김 씨를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한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먼저 도피 경로 추적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즐겨 타고 다니는 것을 확인을 하고 틀림없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했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거를
전단지에다 올린 것입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오토바이로 도피 행각을 벌인 김 씨는 전남 담양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팔아 도피 자금 200여만 원부터 마련했습니다. 범행 다음날 김 씨가 모습을 다시 드러낸 곳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전북 전주였습니다. 지금 보통 사고 내고 도망간 사람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친구가 일단 들어왔어요. 전주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접촉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다 뒤쫓아온 승용차 운전자에게 붙잡힌 김 씨.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웠던 김 씨는 자꾸만 내빼려고만 했습니다. 오토바이 좀 잠깐만 세워놓고 오겠다. 담배 좀 필요하면 차에 자꾸 안 타는 거지.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접촉사고를 내고 아저씨가 그냥 전당 다 해주고 가면 되지 왜 도망가. 실랑이 끝에 인근 파출소로 연행돼 온 김 씨. 하지만 이곳에서도 김 씨는 화장실을 가겠다, 짜장면을 시켜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도망갈 기회만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휴대폰이 끝나면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다른 직원들이 앞에서 이제 카톡 받고 다른 머리띠를 받고 안는 상태에서 계속 이쪽을 들어가. 근데 끝까지 안 되고 계속 뛰기만 하는 거예요. 접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로 여겨졌던 김 씨. 그런데 김 씨의 정체를 밝힌 건 교통사고 현장을 눈여겨봤던 한 시민의 제보였습니다. 그 사람 무슨 그 경찰차에 타고 가고 나서 사무실 들어가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뭔 사진본이에요. 공개 수배가 뜬 거예요. 뉴스를 통해 김 씨 얼굴을 바로 알아본 시민이 곧장 파출소에 전화를 해 뺑소니 범 김 씨가 살인범이란 사실을 알린 겁니다. 전단지를 이렇게 보여줬죠. 사진은 광주 서부경찰서에 써있는 거예요. 김 씨의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시민은 공개 수배를 한 덕분에 범인을 빠르게 붙잡을 수 있었다며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경찰관이 와서 소지품 검사하니까 현금으로 200 얼마가 있더라고. 차가 이렇게 운전석 하나, 조수석 하나 좀 부서졌더라, 문이 살짝. 토종만 원만 줘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가버렸으면 그 회장님도 죽었을 수도 있고. 경찰의 빠른 공개 수배 결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 이번 사건. 김 씨는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